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두드려서 준비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거를 앞으로 또 옮겨놓고 하나를 더. 왜 그러냐면 하나만 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접시 보기 좋게 나와서 이렇게 척 내놔야만 먹음직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결과인데 사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지져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가스를 틀으시고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구우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기가 프라이팬에 먼저 닿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섯이 먼저 닿게 되면은 버섯에서 그 수분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맛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산적고추를 낀 거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먼저 노릇노릇하게 익은 다음에 뒤집어서 송이를 익히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놓는 이유는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송이가 먼저 바닥에 닿게 되면은 송이에서 맛있는 즙이 흘러나와가지고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고기가 먼저 익으면은 고기가 익는 그 열에 의해서 송이가 익거든요. 그러면서 송이의 즙이 고기에 스며들어가지고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익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고기가 이제 맛있게 익었네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와. 네, 무슨 갈비 굽는 그 색깔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제 송이 쪽을 살짝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송이는 오랫동안 익히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새송이를 갖다가 기름장에다 이렇게 콕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새송이는 이 정도만 익힌 다음에 꺼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놓을 때도요. 밑에다가 뭐 어떤 키친타올 같은 걸 깔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 꺼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완성 접시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완성 접시에 담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산적꼬지 자르는 게 중요해요. 한국 음식에 있어서 산적꼬지라고 하는 거는 이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있는 부분만 조금 보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음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새송이가 한번 보이게끔 접시 한번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날카로운 거 자르고 그 다음에 손제비는 여기에 이렇게 알맞게 남겨 놓으신 다음에 자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고기 쪽을 또 이렇게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내실 때는요. 고기 쪽만 보이게만 하지 마시고 한쪽은 고기, 한쪽은 새송이가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잣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서 내게 되면은 근사한 한국 음식. 양념에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쑥갓 두부 무침. 쑥갓 250g, 두부 200g. 양념에 필요한 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설탕, 참기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쑥갓 두부 무침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쑥갓 다듬는 법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다듬어서 드셨다고요?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뭔가 조금 비법이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지금 쑥갓이거든요. 쑥갓은 다듬을 때 보면 칼로 싹둑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칼로 자르게 되면요. 요 이파리가 잘라져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대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파리가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쑥갓나물을 무치게 되면은 이렇게 줄거리만 돌아다니지 않고 이파리하고 같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물을 다듬을 때는 그냥 밑둥만 뚝 자른 다음에 데쳐가지고 꾹 짜서 칼로 숭덩숭덩 썰죠. 그런데 그렇게 썰게 되면 나물이 머리카락 들어간 것 같이 뒤엉켜가지고 먹을 때 방정맞게 다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나물 다듬는 걸 기초를 가르쳐 드릴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쑥갓 나물은 이렇게 요 이파리하고 대가 붙어 있게끔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는 게 정갈하게 다듬는 방법이고요. 바쁘신 분들은 뭐 칼로 쑥쑥 잘라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다듬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나물은요. 샐러드로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물을 갖다가 대충 잘라서 대충 씻어가지고 데치게 되면요.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도록 헹구게 되면 그 나물의 맛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로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물 데치기 전에 충분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끓는 물에 데쳐서 헹굴 때는 한 번만 헹구어도 괜찮아요. 차게만 헹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 나물 데치는 요령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물이 이렇게 팔팔 끓고 있으면요. 여기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나물을 파랗게 데쳐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이파리하고 대를 따로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이파리고 그 옆에 보면 대가 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가 있는데 이 대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새파래졌다 그러면 이때 이파리를 넣어주시게 되면요. 익는 시간이 똑같이 익어서 나물을 해놨을 때에 굉장히 새파란 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을 해놨을 때는 커다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꺼내실 때에도 옆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요.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즈 옆으로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질 때에도 네,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휘저어가지고 꼭 짜서 이렇게 건져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얼음이 있으면 얼음물로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새파란 색깔이 더 그냥 새파랗게 데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친 걸 갖다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또 짜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짜는 방법은 어떻게 짜느냐면요. 보통 어른들이 왜 나물 짤 때 그러잖아요. 죽도록 짜라고. 그게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나물을 짜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어른들로서 그 힘으로 이렇게 꼭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숙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무 꼭 짜면 섬유소만 남고요. 너무 덜 짜면은 나물에서 그냥 지분지분하게 수분이 나와가지고 나물이 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짤 때에도 그냥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꼭 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물 짤 때요. 여성분들은 기운 없다고 나물을 비틀어 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물을 이렇게 막 비틀어서 짜는 사람은 나물이 다 일그러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꼭 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은 이 정도만 꼭 짜도 잘 짜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쑥갓나물 잘 짜진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